감시와 탄압에 있어서는 북한과 함께 쌍벽을 이루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 중국. 공산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고, 그런 그들의 감시에는 한계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대륙을 넘어서서 아주 범세계적으로 큰 사고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위장 탄압 조직, 그들의 비밀 경찰을 전 세계에 심어놓았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그들의 국민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중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만약 사실일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기에 지금 전 세계 매체들이 이 소식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반의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21개국 54개 지역에 비밀 경찰서를 조직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최근 11월의 보고서에서는 14개국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자신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점점 더 중국 비밀 경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정말 까무러칠 정도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영토 안에서도 중국의 비밀 경찰이 활동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처럼 중국이 비밀 단체를 통해 이렇게 국경을 초월한 외교상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데 있어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이 중국 비밀 경찰 사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영국의 BBC는 중국 대사관은 이 조직의 목적이 운전면허 갱신 등의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밝혀진 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 역시도 이 비밀 경찰서가 유럽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침묵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이 비공식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고, 중국 정부는 이런 네덜란드의 주장을 부인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매체 임팩터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현재 암스테르담역과 로테르담역 주변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2개의 중국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영국 의회는 중국 비밀 경찰서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영국 영토에서 중국의 불법 경찰 활동의 가능성을 더 깊이 파헤칠 것이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스라는 매체는 중국 불법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북런던 고속도로 주변의 허름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특징 없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처럼 보였고 전혀 국제적인 음모의 근거지라 보여지지는 않는 건물이었지만, 바로 그곳이 5개 대륙 33개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불법 경찰서 네트워크 중 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는 기사는 이러한 비밀 경찰서가 스페인에서 9개, 영국에서 3개가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사무실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배달업체 등의 일반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어 어디가 불법 경찰서인지를 구별하기도 힘들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이 비밀 경찰서가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내용들은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귀국시키고 형사고발을 당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 해당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비밀을 훔치는 행위 등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럽 국가인 포르투갈 역시 본격적으로 불법 중국 경찰서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합류한 상황인데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중국인들을 강제 귀국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이 불법 경찰서에 대한 조사에 그들도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독일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어온 신고로 인해 불법 중국 경찰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는데요. 심지어 북미로 넘어가 보면 캐나다 역시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선거와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캐나다 기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토론토 지역의 불법 중국 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후에 나온 발언이었으며, 캐나다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이미
2곳의 불법 경찰서들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매체 뉴스룸 또한 중국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고위 정치가들과 연관이 있는 중국인 사업가가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매체도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중국이 불법 경찰서를 개설한 것이 발각되었으며 중국 화교들이 모여있는 지역 등에서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하여 접근해 왔었다는 것인데요. 즉 비밀 경찰이라는 조직원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밖에 저 멀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매체들 역시 중국 비밀 경찰에 대한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고 중국 대사관은 이를 반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대만의 타이페이 뉴스는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FBI 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도시에 허가받지 않은 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범죄 용의자라는 명분으로 잡아들이는 일명 여우사냥 작전이라 알려진 중국 법무부의 만행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CNN도 이 부분을 전하면서 보고서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일명 순찰과 설득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중국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잇는 합동 네트워크이며 보고서의 한 사례를 보면 어떤 중국 시민이 파리 교외에 있는 중국 비밀경찰서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요원들에 의해 귀국을 강요당한 일이 있었고 결국 그는 유럽에서 강제로 귀국 조치 당했다는 것이며 이런 사례는 세르비아와 스페인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중국 경찰들과 안보 협정을 맺고 합동 순찰을 벌이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라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합동 순찰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실제로 이런 중국 경찰서가 무려 11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폭스뉴스는 아예 중국이 이런 불법 경찰서 조직을 완전히 폐쇄하기 전까지는 각국의 중국 영사관들을 모조리 폐쇄해야 한다는 전직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트 포팅거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부 역시 국제규범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중국 비밀경찰 조직의 존재가 밝혀졌을 경우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주재국의 승인 없이 외교 공관도 아닌 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에 당연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국 역시 앵무새와 같은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수십 개국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 보도 내용들이 만약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